제시된 문항에 대한 정답을 연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시작하세요. 먼저 질문 1번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생각한 단어는 안정 또는 불안정입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태풍 형성 및 소멸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열대 해상의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빠르게 상승하여 태풍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여 수증기의 공급이 차단된다면 응결력이 감소하여 약화되며 태풍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기가 불안정해졌다가 그 이후에 다시 안정해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전도를 통한 유런의 막전이 발생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런의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분극 상태였던 유런의 막전이가 역전되면서 탈분극이 되고 다시 재분극을 거쳐서 휴지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자극을 받아서 불안정해졌던 막전이가 이후에 분극 상태로 다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제시문 단은 전자의 전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어가 제시한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바닥 상태의 전자가 들뜬 상태로 전이가 됩니다. 이것은 안정한 상태였던 바닥 상태 원자가 에너지 흡수를 통해서 불안정한 상태인 들뜬 상태가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통적인 단어로 안정 또는 불안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2번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1에서 제시한 단어인 안정 또는 불안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현상의 예시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생태계는 보통 외부의 개입이 없을 때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나 인간의 개입으로 평형이 깨지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생산자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 1차 소비자의 수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2차 소비자의 수가 감소하게 되지만 이에 따라서 생산자와 1차 소비자의 수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생태계는 처음에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 3번에 대한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제시문 라에 대한 내용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구가 적정 규모를 넘어서면 자연 고갈, 환경 파괴 등의 사회 균형이 깨지는 불안정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지구적 차원의 노력으로 적정한 출산율을 유지하고 빈곤 인구수 감소를 통해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만은 호경기와 불경기에 관한 내용이고 경제는 단기적으로 볼 때 안정 상태와 불안정 상태가 번갈아가며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도한 호경기 또는 불경기 때는 적극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고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 그 예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가 안정 상태로 유지되게 됩니다. 제시문 가나다와 제시문 라마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나다는 자연현상에서의 안정, 불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제시문 라마는 사회현상에서의 안정, 불안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에서의 안정, 불안정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서 불안정 상태가 되어도 조금의 시간이 흐르면 다시 안정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현상은 인간이 개입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시문 가는 불안정한 대기가 육지에 상륙하면 안정해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제시문 나는 탈분극 상태의 유런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분극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제시문 다는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가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마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정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불안정한 상태가 더 지속되게 되고 결국에는 심한 공황 상태가 되는 것처럼 정말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의 개입이 존재하는 사회현상에서의 불안정 상태는 예상을 할 수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번에서 지원자가 자연현상의 예를 생태계 평형 유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네. 혹시
생명과학이나 또는 생명 현상과 관련되어서 이와 같은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면역 과정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체가 몸에 침입하게 되면은 병원체가 몸에 침입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용을 하여 그 병원체를 없애기 위해 많은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식세포가 먼저 항원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것을 보조 T림프구에게 항원을 제시하게 되고, 보조 T림프구는 다시 B림프구에 그 항원을 전달받아서 활성화되게 된다면 B림프구가 항체를 생성해내는 형질세포로 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질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체로 병원체를 제거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조 T림프구가 세포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키면 세포독성 T림프구가 병원체 자체를 파괴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물리 수공했습니까? 네, 그럼 이런 자연 현상 중에 물리와 관련된 현상을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4번 문항에서 가나 다에 대해서는 결과가 예측이 가능한데 나와 마는 결과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죠? 그런데 라에서도 이 개발도상국들의 불안정 상태를 예측을 한 것이고, 마에서도 불경기 상태에서의 불안정한 상태를 예측한 것을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나와 마에서도 불안정한 상태의 결과를 예측해서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나다에는 결과가 확실하게 예상이 된다고 입증이 되어 있지만, 라마는 그 결과가 이어지는 시간 자체도 언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설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예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추가적으로 질문하시거나 네. 하실 분 있습니까? 그럼 4번에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 예측 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이 차이인가요? 네. 네. 혹시 태풍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볼까요, 선생님? 네. 1번은 잘 찾았어. 안정과 불안정. 진짜 맞게 찾았고. 그리고 네, 그리고 가나다에서도 안정과 불안정을 찾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 것 같고, 그래서 1번은 이거 맞죠. 2번도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도 아까 민서도 똑같은 예를 들었는데, 예시는 잘 들었는데 그래도 약간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조금 과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흡. 그러니까 산불 나서 생산자가 줄었어. 1차 소비자 줄었어. 2차 소비자 줄었어. 근데 생산자가 왜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들이 줄어드니까 생산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늘어나고 이 과정을 조금만 더 매끄럽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틀린 예시는 아니니까. 면역 과정도 맞죠? 할 수 있죠. 맞다고 할 수 있죠. 맞다고는 할 수 있는데 추가 질문에
맞는 대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는 또는 안정과 불안정에 대한 개념을 추가로 물어보셨는데 효진이는 개념만 나열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병원체가 침입한 과정을 네가 알고 있는 다양한 면역 반응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배운 면역 세포를 모두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뭉뚱그려서 평지 세포가 항체를 생성하거나 대식 세포가 식세포 작용을 하고 식균 작용을 하거나를 통해서 병원체로 인해서 불안정 상태에 빠진 우리 몸을 다시 새롭게 안정 상태로 돌려놓는다. 차라리 이게 조금 더 맞는 답변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주가 지금 이거인 거지. 불안정에서 안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주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중간에 그 약간 개념을 세포, 림프구, 요기 설명하는 치중한 거. 조금 그게 조금 아쉬웠고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그리고 맨 첫 번째에서 전도 설명할 때 분국에서 탈분국, 재분국, 다시 분국으로 돌아와야 앞에 얘기했던 면역처럼 불안정이 안정으로 되돌아오는 개념이 맞는 건데 얘가 여기서 분국, 탈분국, 재분국, 과분국까지 맞았는데 휴지막전이라는 단어를 썼어.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단어지. 왜? 상태에서 상태로 봐야 되는데 상태에서 전이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는 조금 혼동되지 않고 쓰였으면 좋겠어.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생태계도 저도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왜 먹이 사슬이 회복되는지 어떨 때 먹이 사슬이 회복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불 2차 천이 배웠으니까 차라리 생태계적 개념을 더 집어넣어서 남아있던 지우율과 회복을 하였는데 도움이 되었다. 차라리 그런 개념을 썼더라면 먹이 자체보다는 조금 더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그러면 이게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웠네요. 나머지는 또 잘했어요. 이게 한번 그런 게도 아니고 우리가 이게 전형이 계열적 합형입니다. 계열적 합형은 이 합격자 등록자의 90%가 가도 학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아마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와 다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안정 불안정의 상태를 얘기할 것 같은데 이 고현희 쌤이 그 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또는 예시의 과정에서 면역 과정 예를 들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열지고 한다면 계열적 합형에서는 이 경쟁자들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수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3번은 뭐 잘 얘기했습니다. 3번 다 얘기했고 4번에 대한 질문이 선생님도 있고 현상태 쌤도 있죠. 네. 왜 있을까? 아니라서. 한마디 더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뭐 중간 설명 중에서는 약간 그래도 비슷한 답이 나오긴 했는데 가나다는 이제 가만히 두면 지대로 돌아와 안정으로. 근데 라마는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 유무 차이. 아까 전 앞에서 민서는 인간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나와 마 마지막 문단에 다 나와있지. 나 같은 경우는 뭐 교육 정책, 출산 정책, 경제 정책을 통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나도 적극적인 경기 대응 정책, 제도 뭐 답은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정책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 요거는 괜찮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나다는 자연 현상에 대한 거, 라마는 사회 현상의 불안정과 안정에 대한 거. 이게 출발은 좋았는데 그 뒤에 마무리가 예측 가능 불가능으로 가가지고 고급을 좀 해야겠는데 고급이요? 생활 생투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급 생명과학을 수강했는데 면접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왜냐면 과거 얘기 들으니까 이런 대답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생투 수준 가지고는 원하는 대답이 좀 적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물론 이런 기준점은 없겠죠. 네. 예시를 찾을 때 그쪽 생태계 모르가지고. 평형도 괜찮은데 진짜 더 심화된 내용을 얘기하면은 더 좋긴 하니까. 고생해서 뭐가 있게. 면역 과정도 신경이.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면역 과정도 인상적이었던 게 교실가 얘기한 면역 과정과 고현희 선생님이 얘기한 면역 과정 가장 큰 차이점은
왜 면역 과정을 불안정과 안정의 사이에 예시를 들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교진이 없었거든. 그런 설명이 있고 부차적으로 아는 걸 좀 툭툭 내뱉었으면은 아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개념을 얘기를 하구나 이렇게 수용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어제보다 잘했다. 어제보다 잘했어. 어제보다 정답률은 높아졌지만 그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점수 부분에서는 좀 점수가 좀 높은 점수밖에 어렵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접 태도나 말하는 자세는 좋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교진한테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아는 건 되게 많은 친구인데 그것을 서랍을 잘 못 여는 느낌.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시대음식. 그래서 생각 없이 어제 내일 봐도 되겠지 생각하고 퇴근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시간 많아요. 조금 더 봐줄 테니까